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고점 부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이 유동성의 힘이라는 게 정말 상당히 위력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여기 따라붙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오늘은 약간 좀 신중하게 시장을 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됐네요. 관련 내용 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이 전합니다. 지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시티그룹이니 AIG 같은 미국의 대표 금융기관들이 부도 위기까지 막 몰렸었고, 또 리만 브라더스는 심지어 파산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거를 중계하던 저 같은 외신 캐스터로서는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결자 해지라고 지난 금융위기의 온상이 바로 미국의 부동산, 주택시장이었었는데, 이제는 이 부동산이 미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연준 베이지북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FOMC를 2주 앞두고 통상 미국 경제의 진단서 격으로 나오는 이 12개 지역 연준의 서베이를 모아서 발간하는 것이 베이지북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이나 공실률 같은 이런 재고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어제 들어보셨다시피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다시 썼던 이런 미증시가 진짜 천장까지 갔는데, 오늘은 이 천장을 뚫고 옥상에 가서 올라앉은 그런 이유는 사실 주택시장은 살아나고 있지만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여전히 부양책이 필요한 정도의 이런 온건한 회복세다라는 점이 역시 연준의 양쪽을 하는 지속되겠구나, 이렇게 시장에 안도렐리를 제공한 것이고요. 글쎄요, 언제까지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오늘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좀 이런 느낌이 좀 오고 있네요. 오늘 시장을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그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미국의 주택시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우리도 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참 미국에서 애플이 요즘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문매를 맞고 있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여러 가지로 엇갈리겠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죠. 포브스지가 전합니다. 사실은 포브스에서 보도를 하긴 했지만은 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삼성이나 애플이나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보고서였다면 제가 그냥 스킵했을 텐데, 이렇게 삼성과 애플을 이제 둘 다 팔아라 의견을 내니까 저도 그 배경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낚시인지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베렌버그 뱅크의 전기전자업종 애널리스트 에드나안 아마드는 미국 시간으로 오늘 개장 전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락해버린 애플, 하지만 반대로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 두 주식을 다 매도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삼성, 애플 두 회사 다 지난 3년간 스마트폰이 주력 상품이었고 매출 비중도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는 하이엔드 마켓, 그러니까 최고 사양의 그런 스마트폰은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 그리고 기술력이나 기능 측면에서도 이제 현실에서 다다를 수 있는 수준에는 거의 다 온 만큼 앞으로는 보급형 저가 스마트폰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근거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로 돌아가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10년 전에 이 휴대폰 산업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미국과 선진국에서 처음에 이 핸드폰이 처음 출시가 됐지만 정작 이 제품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진출하면서 매출이 급신장을 한 건데, 브랜드별로 보면은 모토로라, 레이저, 그리고 노키아 N95 같은 이런 첨단 제품이 처음에 치고 나가다가 후반부에는 LG 이 초콜릿폰, 김태희가 그때 선전하던 요거잖아요. 요런 게 바톤을 넘겨받으면서 결국 휴대폰 이 붐이 끝났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좋은 예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런 이 저가 휴대폰 보급형이 이제는 인기를 끌 것인데, 삼성, 애플은 너무 고급만 만들지 않느냐, 이런 근거를 제시했네요. 자,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컬럼이 있네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제목을 최대한 좀 현실적으로 살리려다 보니까 조금 자극적으로 나왔는데요. 애플의 상당히 충성도 높은 광신도가 최근에 갤럭시 S3로 갈아탔다네요. 사진에 나오고 있죠.
사실 애플을 보면 부러운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 매니아층이 상당히 뚜렷하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애플 신제품 나온다고 하면은 뭐 밤새서 줄 서고 뭐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전자제품 모두 이 애플로 라인업을 싹 구비할 정도로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사진에 나온 애플 전문 컬럼니스트 겸 애플 제품 분석 전문가 앤디 이나코가 지난 5년간 사용해왔던 자신의 아이폰 시리즈를 버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갤럭시 S3로 바꿔 탔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갤럭시 S3로 갈아탔는지 4가지 근거를 제시해서 관심을 끌었다는데요. 첫째,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키보드가 더 쓰기 편하고 오타가 적다. 다음으로 화면이 커서 좋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하고 호환성도 좋다. 마지막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 우리말로 하면은 나만의 제품으로 꾸밀 수 있는 이런 차별성 측면에서 애플처럼 획일적이지가 않고 다양해서 갤럭시가 좋다.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제가 예전에 뭐 미국 방송의 이 스폰지 같은 프로그램에서 본 건데요. 당시 과학 실험을 했는데 냉동실에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을 동시에 넣으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언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를 사람에다 적용해서 생각해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은 또 그만큼 성향이 바뀌기도 쉽다는 그런 이치가 되는 거죠. 저도 최근에 주변에서 보면은 한동안 애플을 거의 종교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요즘 삼성전자 제품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외신 브리핑 삼성전자 갤럭시 S3 홍보처럼 됐는데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